에서 꺼내달라는 듯이 나를 쳐다보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한 마리를 샀다. 가끔 상자 속의 병아리가 시끄럽게 울 때면 동생은 짜증을 내며 귀를 막은 채 상자 속의 병아리를 꼭 뱀처럼 노려보았다. 불쌍한 내 병아리. 병아리는 마치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좋아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녔던 것처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무척 귀여웠다. 어느 날 병아리가 이상해졌다. 초록색과 하얀색이 섞인 묽은 설사만 계속하고 어딘가 아픈지 몸을 부들부들 떨기도 하였다. 지난 겨울 독감에 걸렸을 때 나도 병아리처럼 몸을 떨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때 춥고 아팠던 기억에 병아리도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너무 가여웠다. 줄탁동시. 벽암록에 나오는 고사성어 줄탁동시. 어미닭이 품고 있던 알이 부화할 때가 되면 알 속의 새끼는 먼저 알 쪽에서 톡톡 쪼는데 이것을 줄이라 한다. 또한 껍질 쪼는 소리를 들은 어미닭은 같은 자리에 껍질을 쪼아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도록 돕는데 이것을 탁이라 한다. 이처럼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 밖에서 껍질을 쪼는 어미닭과 함께 안에서 스스로 껍질을 쪼는 것을 줄탁동시라 한다. 줄탁동시는 무슨 일이든 안과 밖에서 함께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아름다운 수탉. 교문 앞에는 병아리 장수 아주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과자 봉지만 굴러다니고 있었다. 틀림없이 그 아주머니는 마녀였을 거다. 아이들 눈에만 보이는 마녀. 아빠가 오니까 어디로 숨어버린 거야. 아빠만 없으면 여기 나타나서 그 병아리들을 팔 텐데. 어쩌면 말이야. 아이들을 당나귀로 만드는 피노키오에 나오는 마법사처럼 아이들을 병아리로 만들어서 파는지도 몰라. 그래서 아이들은 병아리만 보면 사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니까. 어때? 아빠 말이 그럴듯하지? 이상원 작가의 동화 아름다운 수탉 중 일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와, 근데 그 네. 아이들을 병아리로 만들어서 판다고 했잖아요. 작가의 상상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병아리는 사실 누구나 보면 사고 싶어요. 정말 네. 너무 귀엽고 작고 소중하죠. 그런데 이 작고 소중해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그냥 사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네. 작가가 예전에 읽었던 동화책 피노키오라는 아하. 내용을 글 속으로 가져왔습니다. 즉 자신이 경험했던 간접 경험을 자신의 글 속으로 가져와서 글의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말하고자 하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면 더욱더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든 경험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간접 경험을 이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간접 경험이 무엇인가? 바로 네. 직접 체험하여 얻은 경험이 아니라 네.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간접 그렇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간접 경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글의 네. 내용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간접 경험이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항상 지나치면 네. 모자른 일만 못하다. 그렇죠. 라는 것이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비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글을 쓰면서 세상을 새롭게 당연해 보이는 것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생생하고 풍부한 느낌의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아하, 새로운 시각, 뭐 네. 선글라스라도. 네. 그럴까요? 이쯤에서 또 네. 우리 친구들은 또 병아리라는 글감을 가지고 어떤 글 요리를 했을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궁금해지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병아리, 박민수. 병아리는 내가 좋아하는 동물. 봄이면 좋은 데로 소풍 가는 병아리. 삐약삐약 기쁨을 알리는 병아리. 그래서 사람들은 병아리를 이뻐한다. 병아리야, 나에게로 오렴.
병아리 귀여워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 아름다운 시였네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병아리라고 표현했는데요. 병아리 정말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병아리 같은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인 네. 것 같아요. 요리조리 글쓰기 비법을 통해서 글쓰기 실력도 쑥, 아름다운 마음도 갖게 되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여기서 정리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의 글요리 레시피. 오늘의 글요리 레시피 그 첫 번째, 동물이나 식물을 소재로 글을 쓸 때는 관찰한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두면 읽는 사람이 그 글을 읽으면서 동물이나 식물이 읽는 사람의 눈앞에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요리 레시피 두 번째. 동물이나 식물을 소재로 글을 쓸 때는 그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 느꼈던 나의 마음이나 감정이 잘 나타나도록 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나 감정이 잘 나타나도록 쓰는 것이 글쓰기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의 글요리 레시피 완성! 오늘 병아리를 글감으로 해서 글쓰기 요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병아리만이 아닙니다.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을 소재로 글을 쓸 때도 오늘의 비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셋, 넷, 다섯을 알게 되는 시간. 바로 요리조리 글쓰기 비법 시간입니다. 선생님, 혹시 네. 우리가 오늘 배운 비법들을 네. 글 속에 잘 담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거 궁금하시죠? 네. 그렇다면 글 쓰는 즐거움도 쑥쑥 늘어나고요. 글쓰기 실력도 쑥쑥 늘어난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까지 쑥쑥 자라게 해주는 글쓰기 비법.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즐거운 얼굴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요리조리 안녕!